예.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이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너무 개별적인 건의 공부가 깊어지시는 분들이 계셔. 그게 이제 명리학으로 말하면 신살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신살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없는 부분도 있고, 아부테산을 통해서 그 중국의 고전 명리학, 한국의 명리학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집성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기 좋게, 일본 사람들은 말을 그럴싸하게 붙이는 걸 좋아하죠. 중국 사람이 터무니없이 붙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내공이 뭐 상갑자에 달하고 뭐 동굴에서 빅년설화로 뭐 300살 된 여자가 뭐 미모가 뭐 18살하고 똑같고 알고 보면 나이는 300살이고, 근데 일본에는 말을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특이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게 물 건너가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런 말로 써야 맞습니다. 이게 뭐가 돼?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어떠한 말을 붙여서 규명함으로 해서 새롭게 자기들이 문화를 창출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도 일본을 들어가서 다시 재구성돼서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될 때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살론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명리학은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재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시대마다 인간들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기준. 비근한 예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까지만 해도 명리 상담하러 온 여성분들을 급죽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말을 못하게 막는 방법. 당신 몇 년도에 전여성을 잃었겠네, 예를 들어서. 또 뭐 남편 말고 애인 있네. 이러면 막 안절부절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 애인 있네 이러면 아유 아주 해피하게 옆에 없는 년만 서러문기지. 친구하고 같이 와갖고 뭐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나오면 막 진담을 빼고 막 일나 좀 어쩌려고 싶어 이랬는데 요즘은 아주 없는 거를 불편해해요. 그 시대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리도 해석하는 바가 달라지고, 요즘은 어딜 가도 뭐가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뭔지 아시죠? 돈. 돈 하니까 웃음이 바로 나오시네. 우리의 화두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가문이나 뭐 학문적인 깊이나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런 걸 중요히 여겼지만, 지금 만약 편가르기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많이 붙어? 엽전소리 많은 쪽으로 붙게 돼 있어.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고, 예전에는 어디로 붙었어? 가문을 보고 붙었어요. 가문은. 할배가 뭐 했는가, 집안이 어떻는가 뼈대를 보고, 그래도 없이 살아도 선비가 어떻게 막리를 해? 3D 업종에 종사 못하죠? 그죠? 비가 와도 비가 새도 어찌해야 된다? 글을 읽어야 돼. 까만 글을 읽든지 만화책을 봤는지 어쨌든 이렇게 시대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짐으로 해서 명리학의 활용도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직업, 아울러서 이게 적성이 되겠죠. 적성. 체질. 그 다음 또 어떤 게 나와요? 투자. 이 재테크예요.
또 아울러서 결혼. 결혼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이혼. 아울러서 재혼. 뭐 이거 무슨 일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뭐 이야기했으면 내 이혼녀 요즘 가부란 말 씁니까? 기띠기 왕국을 맞습니다.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돌아온 싱글이라 하든지 뭐 화려한 싱글이라든지 아주 좋은 말로 좀 붙여줘야 되고 개방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런 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명리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미지 메이킹도 아주 우리가 명리학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를 보면 자기한테 용신인 컬러가 있어요. 그럼 용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컬러의 옷을 입어주고 그런 화장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사람은 눈 밑에 청색을 싹 칠하고 옷을 입었는데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술을 체연히 칠하는데 찌를 잡아 무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누구는 하면 어울리는데 누구는 하면 안 어울린단 말이야. 이런 걸로서 그래서 얼굴을 조금 갸름하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화기의 에너지를 복돋아줘야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인지 가로세로 동그랑땡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화장법이나 머리 모양도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브릿지 머리 한두 개 넣는 걸로도 이미지는 달라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는 결국은 떡 쓸데없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수련, 마음 공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갖고 결혼할 때도 뭐 보고 결혼했다 합니까 보통은? 그 사람 마음 보고 결혼했다 하거든. 근데 마음 봤나? 본 적 있나?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결혼 연식이 작아서 그런지 우리 집 사람 마음을 난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놈 우리가 어디로 튈지를 나도 모르기 때문에. 환경 변화만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거를 예전에 저의 사고 개념이 확대된 개념으로 보면 변하는 거를 부정하다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변화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그 변화를 주도하고 싶을 때가 왔단 말이에요. 변화를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차일 때 평생 안 차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차이기 전에 지가 먼저 차면 된다. 그죠? 평생 노름에서 안 꾸는 방법이 있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것만큼 승률이 좋은 게 없어요. 그 박사들이 뭐 이야기한다고 자기는 확률이 뭐 90%니 저는 100% 아닙니까? 100%. 거절당하는 사람한테는 콜을 안 하거든 내가. 돈도 그렇게 잘 벌리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이라는 놈을 우리 입 앞에 걸고 실제로는 이런 거를 갖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뭐 마음 보고 마음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물어봐봐.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좀 해주세요. 나 궁금하다니까. 사람 보고 결정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물론 그 안에 마음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외형 그게 뭐야 그게. 다 이런 걸로 나타나는. 요즘은 특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부 제대로 하셔가지고 성명하게 쓴다. 성명하게. 성명학을 아르바이트로 한다. 여러분들의 학설과 주제를 가지고. 이러면은 부수입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자업으로 볼 때 제일 효용 가치가 높은 과목입니다. 왜? 재상장이 가능하죠. 이름이 불결하십니다. 대흉하셔.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어떻게 부모님 가서 바쁘겠노. 그래도 호라도 한 개 지어야지. 이게 제일 비싸요 이거. 제일 비싸.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성명학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명학이 그거의 기본 바탕은 사주팔자술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을 파악이 돼야 돼. 아니면은
물상법에 의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야 개나리가 맞겠구나 이래 하면 그렇게 쓰든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명학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사주팔자술 위에서 꼽힌 나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주 한 명 보는데 얼마? 5천원에서 15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짜리 내가 봤어.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더라고. 아, 부럽더라고. 그것도 친구가 그래 받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시비거리가 걸려요, 안 걸려요? 영양 이것도 하다 보면 시비거리가 생겨요. 특히 대학 강단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 선생은 와 저리 가르치노? 그래가, 인마, 네 출신을 한번 밝혀봐라. 네 공부가 몇 단이고, 맞짱 한번 떠보자. 그래서, 동양학문이 어려운 게, 영남대학교에는 토목건축가의 대학원 과정에 풍수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사과 쓰고 한복 입고 서로가 깔짓대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근데 그걸 옳은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한 명 죽어야 돼 일단. 죽어가 관을 묻어야 되죠. 그럼 몇 년을 기다려봐야 돼. 3대 뒤에 발복한다 이러면 3대 동안 기다려야 돼. 응?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우리 이 상식이 지식화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마음이 조금만 정리되면 됩니다. 또 고도의 지식이 상식이 되기도 하고. 응? 여러분, 이게 상식이다가,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초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부업으로 쓰셔도 좋고, 그러나 단지 기본은 알자. 뭐냐? 예를 들어서 풍수를 한다 하면 의문점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왜? 요거를 공부하면서 왜를 늘 붙일 수 있으면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왜? 자, 그럼 나는 왜가 생기더라고. 예전에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긴 열사들이라, 그 시대에 한 풍수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갖고 막 어떤 분은 상담은 전혀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공부한 노반들이, 그분은 우리 아버님이 꽤 돈을 잘 버셨어. 그럼 뒷방에 이런 놀이터가 있어요, 이런 방에. 그럼 매 우리는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다 날라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약주도 못 드시는데, 우리 어머니 매 밥해야 되고, 또 가신 다음 출타한다 이러면 또 의관을 정제해가 나가면 시간도 오래 걸려. 그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가 봐, 안방에. 차비 내라 이기라. 그건 차비도 챙겨드려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상담은 전혀 안 하시면서 그냥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고 뭐 없으면 없는 거로. 근데 대신 밥값은 하고 가, 우리한테 와서. 근데 이제 풍수를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그거야. 뭐냐면은 이제 그 시절에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묘를 써. 딱 좋은 데다가. 이러면 이거 3대 뒤 대통령이 나온대. 그러면 누가 봐달라 할 때 그 봐준 사람 여기다 딱 써고 자기가 죽어서 여기 들어가면 될까 아이가? 그럼 지 밑에 3대 밑에 대통령이 나올 거 아이가? 아니 근데 쉽게 말하면 돈 통령이라도 되고 돈 통령이라도 되고 연예인이라도 되고 뭐 하여튼 뭔가가 인물이 난다. 그래 이제 나오는데 여기를 넘줄 게 어디 있어? 지묵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연물에는 이 주체와 객체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주객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누가 거기에 기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어떤 놈이 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와? 인연법. 인연이 맞는지 전연이 맞는지 하는 인연법이 나온단 말이야. 이 인연법은 또 평소 우리 생활의 습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어요. 태도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거. 태도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동생이 자동차 세일 한다. 저 대구에서.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늘 별일도 아니면서 늘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별일 없습니까? 책 한 개 주고 뭐 차 요즘 잘 나가십니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묘하게 내 동생한테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가죠. 큰 도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에 감동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뭐에 감동받았다? 사람한테 감동받았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부산 인근에 바닷가 쪽에 아주 큰 회사가 있어요. 이 전기하고 관련 있는 회사가. 거기에 보험하시는 분 한 분은 일반인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인 줄 알았대. 보험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회식한다 이러면 제가 알아볼게요. 얘가 어디 가서 또 알아봐가 세팅 딱 해가 가시죠. 얘가 노래도 부르고 막 같이 노니까 저 다른 부서에서 벌리는 그 사람이 특파원인지. 그런데 그 한 군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프리패스를 얻고 들어가서는 지세상 맞나. 상황을 알거든. 늘 놀면서 이야기해보고 이제 장가 갈라 하더라. 그러면 장가는 1년 뒤에 가려면 집은 얼마짜리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상품을 줘야 되겠다. 이 양반한테는 뭐 머리털이 나는 약 그게 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 보험을 들으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운명이라는 것도 경량곡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사주 무시 못해요. 내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이런 경량곡선이 있는데 이 경량곡선이 이 폭이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너 모씨하고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 80개라 했어요. 80개라 했는데 물론 행복의 수치를 따지면 그 양반은 뭐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 삶이 다 달라. 한 군데 안 있는다는 거는 삶이 같으면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돼? X좌표, Y좌표, Z좌표가 똑같은 공간적인데 있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2층에 있고 지금 2층에 PC방에 있는 놈하고 우리하고는 좌표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 Z좌표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좋고 나쁘고의 경향은 똑같은데 그런 사주를 갖고 나면 유사한데 이 폭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죽음 데드선이라면 이게 가세요 하는 선이라면 요거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딸망딸망해. 언제든지 유태로워. 이 정도 되면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살아. 물론 행복은 달라요. 하루 살고 죽는 놈이 행복한지 하루살이가 내보다 못 행복하라는 법 없잖아. 그치? 하루살이는 신용불량도 없잖아. 처자식 뭐 미개 살려야 되는 거 없고 뭐 스캔들 이런 것도 없잖아. 일단 내가 하루살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건 이렇게 이 폭의 등락을 주는 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경량곡선. 내가 움직일 때가 되는가 안 되겠는가. 내가 요 고비만 넘기면은 정말 또 참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되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제 사주 안 보겠습니까? 봅니다. 참고 견디자. 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구부닥에 어금니 깨물고 살아가보자. 어차피 인생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데에서 이런 폭을 결정짓는 거는 가장 인간이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에 의해서 뭐도 달라져? 체질도 보완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당뇨병 걸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혈압이 있어서 한번 쇼크 받은 사람은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는 뭘 조절해야 돼? 당을 조절해야 돼.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어떻게? 잘 바꾸면 돼. 운동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하고. 자,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일 때에는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지고 내가 인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건강은 지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지 멀쩡한 사람 치고 에베레스트 다 올라갑니까? 아니라 휠체어 타고도 한라산 올라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러한 습관과 태도 변화에 의해서 오히려 독을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약을 독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약을 독으로 쓰는 경우 가르쳐드릴까요? 얼굴이 반반하면 어떻다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꼴값 한다 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음양 공부에 들어가 봅시다. 내용과 껍질은 항상 음과 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예.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약을 먹어도 캡슐을 먹으면 껍데기 있고 안에 내용물 다르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빠꾸샤가 생긴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보는 사람보다도 마다 감동을 하고 장동건이 같이 많이 생겼다면, 물론 재수없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그 양반들은 연예인이 됨으로 해서 그 양반이 연예인이 안 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연예인으로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거도 채워 안 채워 나름대로 롱런을 하기 위해서 채운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얼굴이 잘생겨서 누구든지 보고 잘생긴 친구 여기 있네 예를 들자면 야 잘생기다 멋지다 이러면 자기 마음 공부 잘 해질까 안 해질까? 안 해져. 얼굴만 들이밀어도 해결이 되잖아. 이거 없어도 많이 안 써도 얼굴만 들이밀면 프리패스 아이가? 응. 이렇게 못생긴 놈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장가가기 위해서 이 여자부터가 정열적으로 저 여자부터 정열적으로 하나 또 차이고 눈물을 머금고 또 돌아서가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된다면 얼굴이 저렇게 잘생긴 일단 들이밀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거 공부하겠냔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인방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생긴 대로 산다 나오는 이유가 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외모가 긍정적이면서 아니 긍정적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빨리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을 평소에 늘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 중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분 이상 하는 운동에는 중독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고스톱도 10분 치고 딱 말아야 돼요. 20분째가 되면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운동을 달리기 시작하면 20분째부터는 엔돌핀이 나와요. 나오면서 그게 마약 성분보다 더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운동을 안 하면 자책을 하고 막 지머리 지가 때리고 막 나 오늘 안 뛰지 이러면서 막 때리고 벽에 막 들이받고 이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운동을 즐겨 하던 사람이 운동을 멈추었을 때 몸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 건강 이런 거는 다 음양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응? 짝으로. 그래서 모름지기 자기가 껍데기가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재수없이 생겼으면 어째야 돼? 내면을 채워야 돼. 내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래서 뭘로 들이밉니까? 얼굴로 안 되니까 가슴으로 들이미는 게야.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응? 그 가슴이 제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학 공부를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교사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나 다 안고 있지만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이 사회 과목에서 제대로 현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문과, 이과 나누는 데에서도 물론 역술이들은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아. 내가 학교 문과, 이과 내용을 잘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내한테 물어봐. 물론 문과, 이과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지만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내버리는 돈 지금 역학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큽니다. 여자들 화장품 시장하고 쌀 시장하고 합친 금액이에요. 연간 4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응? 쌀 시장이 얼마면 1조 5천억, 화장품 3조 5천억, 통신 20조. 20조. 계속 쓰잖아. 5만 원씩. 계속 달달이 상담하는 거하고 똑같아.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명리학은 사회적으로 이제 양지로 올라와서 껍데기를 벗고 우리가 활용하는 단계에 와야 됩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보면 사실은 상담의 그 묘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적어도 한두 시간이라도 듣고 이러이러해서 원리가 그렇다 하면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 내용을. 근데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는 정말 이 상담을 할 때 30% 이상 주기가 겁납니다. 오해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인간은 당장 단거를 찾지 영광이 나중에 있는 걸 선택이 안 해. 그래서 승리자는 고독한 거야. 다 탈락할 때 자기만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콧구멍을 무은 떡을 들고 맨손을 들고 비닐 없이 집에까지 가면 뭔 다 떨어지고 있겠어. 콧구멍도 다 떨어지고 떡만 남아 떡만 남아서 빈껍데기 떡만 발로 맛 없잖아. 그렇듯이 쭉 긴 인생으로 보면 우리가 사주 해석하는데도 당장 내가 내일 무슨 덕이 되겠는가를 묻지 미래를 안 본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집에 아빠가 째가 부치가 홀고 빨고 키운 자식도 상담하러 오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어디를 가겠는가를 물으러 왔지 인생을 내가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그 네 인생은 선생 신경 쓰지 마소. 당신이 왜 신경 써 너무 아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에너지가 급기류를 만나면
위치 바꾸는 거 한 방에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사람은 3번 정도 어떤 길을 가지고 있다? 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응? 그때 걸리면 죽어요. 요 폭력 엄마들 많이 계시죠? 폭력 부인들. 남편들 때릴 때도 이 시간 봐가면서 때려야 돼요. 자기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때가 하루에 3번씩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아들이나 남편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해석을 제대로 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행동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음의 주인공인 습관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 그러니까 습관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일조량을 거치지 않으면 당도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몰라요. 과일이 익어서 당도를 나타내려면 일정량의 일조량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네.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이런 생활 습관이나 또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좋긴 좋지만 어떻게 좋은가? 이 이해 하나 더 들까요? 오늘은. 자, 얼마 전에 강도짓을 한 놈이 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돈 500만 원인가를 훔치도 강도는 강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50원을 훔쳐도 너무 죽는 거는 훔쳐가면 강도입니다. 때리고 훔쳐가면 강도, 몰래 째려가면 도둑놈. 그리고 이게 강도인데 이놈이 참 웃긴 일이 생겼어요. 그 째린 돈 가지고 폭을 샀는데 1등 걸렸어. 19억. 자, 여기서 봅시다. 이 19억은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젊은 나이인데 1억짜리 벤츠를 사고, 하여튼 얼마짜리 벤츠를 사고, 차를 사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PC방 하나 차리고 인수하고 호프집 하나 차리고 젊은이인면서 삐까뻔쩍하게. 근데 잡힌데 복권 걸리고 잡힐 때까지 1년도 안 됐어. 시중에 주머니에 돈 얼마 남아 있을까?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도질을 할 때의 강도짓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이 없어서 강도질을 했다. 그것도 나쁘죠. 그러나 이 친구는 19억을 줘도 거지는 거지로 살 놈이야. 평생을. 이게 그릇이라는 겁니다. 19억 아니라 190억이었으면 뭐 배 타고 다녔겠지. 그 유람선 그 기름 떨어져갖고 뭐 바다 한가운데서 말라 죽겠지. 지금 그런 꼴 아닌가? 19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평생에 19억 시알리로 죽을 때가 있냐? 이걸 내한테 10,000원짜리 주면 못 살리고 죽을 것 같아, 나는. 못 살리고 죽을 것 같아. 그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고. 그래,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참 놀란 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한테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주어지는데 내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못 피우고 그게 약이 되고 독이 되고 다르더라. 그래서 나를 알자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 예를 들어서 19억 로또에 걸려가지고 거지대가 이제 잡혔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젊은 놈이. 근데 여러분 교도소 갔다 왔다 국립대학 갔다 왔다 치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서 머리 깎지 않는 한 답 없습니다. 19억이 늘 떠오를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해봐 여러분. 자기가 이 찍었던 번호가 한번 걸려가 19억을 해봤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나아져야 됩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이 경우는 강도짓을 해가지고 갔다 와서 개가천성할 확률은 높지만 19억을 털어먹고 갔다 와서 개가천성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럼 뭐 때문에 죽겠노 이거는? 뭐가 독이겠노? 인생에서. 강도짓 할 수 있어. 나도 해봤어. 친구 사탕 가본 게 마음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 두드려 패고 빼뜨려 못 봤어. 그걸 내가 이 나이 하면 강도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앞에 여학생 아이스케이크 했어. 지금 했으면 그게 뭐가 돼? 성추행 된다고, 성추행. 그 유명한.
성은 성씨요. 이름은 추행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친구한테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의 인생이 절단나는 케이스가 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릇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분하는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미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숙제도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과 꿈 갖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노숙자란 저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면 안 됩니다. 자유인. 여러분, 저는 더러 제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길 가다가 이 자유인들을 많이 봐요. 걸망 안 하죠. 그런데 분명히 거짓이는 맞는데 아주 해피하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덜 씻었어도 얼굴이 털이 탁 잡혀있고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맛이 간 사람 말고. 뭐 맛이 가도 좋지 뭐. 맛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 정상적으로 살기는 다 어렵거든. 그래 맛이 가야 사는 게 그게 이야기라고 그 사람한테. 어쨌든 그런데 지 아무리 가지고 있고 얻어도 이게 쭉 쭈그러져 있으면 답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릇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도 필요로 하지만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알고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 야는 씻고 걸리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 원래는 그릇부터 만들어야지. 이 하늘이 준 기회 아닙니까? 하늘이 준 기회는. 하늘이 무슨 기회를 줬어? 뒤지는 기회를 줬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교훈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세상의 사람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대답을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꼭 정답을 묻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정답 말하는 걸 내가 싫어하니까. 틀린 답을 편하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간은? 세 가지, 어떤 세 가지가 있어요? 여자, 남자, 아줌마. 여자, 남자, 아줌마. 또 두 분류 뭐요? 사람 같은 사람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다. 학교에 계시죠? 사람 같은 사람이고 사람 안 같은.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어.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은 없네. 사람 같은 사람은 있고 같은 사람은 있고 안 같은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 그지? 없어. 하여튼 이렇게. 자,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체질 공부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체질로 단순하게 사람을 구분하지만 그 약을 멋지게 처방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류는 존나게 나왔는데 그 시스템이 64가지 시스템으로 사람을 분류해서 이랬는데 한 사람도 못 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킬이 필요해서 세부적으로 가지를 뻗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량이 있더라. 뭔가 양.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인간이 어떤 씨앗에서 난 인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여기서 양과 음이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섞어 놨을 때 남자 여자 하면 되잖아. 근데 남자끼리 모이려 해보이. 그 안에서도 가시나 같은 남자 있어 없어? 있어. 안 찢었다 뿐이지. 그래서 이게 남자끼리 모이는데 남자 같은 남자가 있는가 하면 가시나 같은 남자가 있어. 또 여자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또 어때? 여자 같은 여자가 있어. 여기는 없지만. 예. 그런데 또 보면 저끼리 있을 때 남자 같은 여자가 있어. 이거 내가 중학교 때 목욕탕 훔치 보면서 알았어, 내가. 난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아주 다 쏙쏙 이렇게만 모욕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때 사실 걸리갖고 많이 맞았어요. 대가를 지불해서 나는. 저는 여탕 구경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왜냐하면 1층이었는데 제가 금정중학교 다녔습니다. 여기 그때는 목욕탕이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돼서 목욕탕이 1층에 남탕 2탕이 다 있어. 2층짜리가 없고.
그러니까 건너편 감나무에 이리 올라가면 보여. 요래 봉창에. 친구들이 이래 보다가 서로 올라오고 밀다가 한 놈이 떨어졌는데 그게 슬레이트 집이라 밑에가. 연탄 창고인데. 그 아가 뭐바바바 하고 나오면 막 시금이 다 나오겠지. 연탄값 다 물어주고 하여튼 벌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남자다운 남자를 또 떼내면 또 나눠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역계의 64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인간이 나누어지는, 분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나누는 데 치중하다 보면 본론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뭘 나눴는지를 몰라.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 밑에 가면 내가 사람을 나눴어, 돼지를 나눴어. 이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 이제 나중에 실없는 소리를 한다. 그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밑에 단위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도 언제든지 아침에 맑은 정신에는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안에 또는 육체 안에 음양의 셈이 다 있어요, 없어요? 사주로 나누면 양팔통의 사주, 음팔통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기만 8자로 됐느냐, 양기만 8자로 됐느냐. 그런데 이게 수치에 불과하지 실제로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 우리가 목기를 간담이라 했는데 목기가 없는 사주가 있어, 전혀. 근데 그 사람 째보면 간담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이라는 거, 여기에서 출발하면 돼. 자, 균형이 한번 깨어지고 나면 연쇄적으로 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회문화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판사를 불우 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크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사의 직위를 안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편무스라에 자라거나 소녀가장으로 자라거나. 그러면 다른 맞는 일을 하세요. 이 이유가, 자, 제가 어릴 때 자라는데 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두드려 패는 걸 보고 자랐다. 나도 같이 맞았다. 그런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에 누가 여자한테 맞았다고 오면 그 여자 내가 가만 놔두겠나? 안 째겠나?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 없으면. 그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지금 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 경량곡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일단 옷을 걸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치고 있었어. 우리가 옷을 지금 걸치고 있다 해서 원신이 빨가벗으면 욕하면 돼, 안 돼? 이게 학문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만들어진 책들, 고서들을 이 시대에 그거를 지금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시대에 그 논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벗는 게 더 옳겠죠. 이런 귀찮은 거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리 각 시대에 맞는 사상과 우리 철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앞으로는 개인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어떤 틀에 들어가겠지만 더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단어 규정이나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 보면 전쟁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자급자족이 안 되었을 때 전쟁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 능력이 없을 때는 전쟁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작겠죠. 자,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빨가벗고 한 식구들이가 한 공동체 내려가 막 멧돼지 와우 때려잡아가 뜯어가 먹고, 뭐 이래 과일 나무 열리 있으면 그거 따가와가 나눠 먹고 막 이런 때라. 그래서 그때 땀 무야 되면 특별히 싸워서 빼들 게 있어, 없어? 없어. 막 그 동물적으로 보면 동물적인 본능이 와 생길 때 뭐 얽히가 설키가 살다가 아도 놓고 막 이러고 언제든지 필요한 붙었다 떨어지고 막 이래 한다 하면 여자 문제도 필요 없겠지, 남자 문제도. 그죠? 걔끼리 이혼 법정에 온 적 없잖아. 자,
그런 시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의 태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어디에 정착을 해? 강 근처에서 부뚜막 짓고 이래갖고 이 뭐 조개 무덤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강 근처에 일단 물이 있죠. 평야가 있어서 곡식을 이제는 재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저장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했고 자연 환경이 맞아주면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창고에다가. 응? 이런 창고에 저장을 했어. 저장을 하면서는 이 저장된 물건을 나누는 힘의 우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조직 안에서도. 그냥 여러분들 하루 벌어가 하루 살 때는 그게 큰 인생에 싸울 만한 목적이 없습니다. 응? 우리 지금 임금제도가 딱 하루 벌어가 하루 쓰게 딱 만들어 놔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어. 그러고 돈이 내일 되면 없어질 뿐인 기라. 그러니까 오늘 많이 버는 사람도 막 주겠나 안 주겠나? 그렇지. 배고픈 사람한테 막 주는 거야. 왜? 내일 되면 그 돈이 없어질 뿐이니까. 응?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응.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체적으로도 힘의 우열이 생깁니다. 그죠? 이 안에서 저걸 나눠준 놈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열쇠가 있는 놈이. 자,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저 건너 동네에 저 딱보에 내 같은 놈이 있겠지. 또 벨란 놈이 손 안 대고 코풀났고. 여 딱 나무에 올라가서 쫙 저 내다보니 저 새끼들 창고가 억수 커. 저것들 밤에 기습을 해가 조직 부린 막. 자, 이때부터는 노동력이라는 문제와 아울러서 유휴 자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 노동력도. 사람도 데리고 오면 이제 앞으로 이걸 창고를 더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A 마을에서 B 마을을 점령하게 되고 B 마을의 여자들은 전부 노예로 첩으로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쟁은. 그러니까 전리품이 없는 전쟁을 하면 돼 안 돼? 가족 싸움도 부부 싸움도 전리품이 안 남는 건 하지 마. 싸웠는데 비상금을 빼들어오는 게임이라든지 그죠? 뭐 싸워갖고 얻는 게 없으면 하지 마. 이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소모성이 필요 없는 전쟁이라. 아무튼 전리품을 쓰게 되면서 이 창고 이제 일로 와. 이놈들 데리고 와서 여기 농사 짓는 거 이제 내 창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족들이 커지겠죠. 자, 이럴 때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 때는 저가 힘이 없어 당해가 뺏긴 걸 알아. 근데 노예 2세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 아들끼리 모여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놀다가도 가는 집은 달라 안 달라. 궁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운막으로 가야 돼. 그때부터 인간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운명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똑같이 놀다가 내 집은 노예의 집으로 가야 되고 저거는 궁으로 들어가나? 이때부터 인간이라는 게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 이렇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 저거 아버지가 점령해놓은 것도 저거가 먹어 안 먹어? 저거가 먹죠? 먹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가 직접 뺏어놓은 게 아니잖아. 저거 애비가 갈취해온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아버지가 따놓은 열매를 내가 먹기에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이거를 누가 준 거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늘이 준 거라고 이야기해. 하늘이 준 거라고 해야만이 자기 지위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거고 민족의 우월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한 민족이 되는 거고 아울러서 이 동네의 사람들은 막연히 자식한테 니도 노예가 되라 또 노예고 이러면 자식들 나 살 의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뭐가 또 생겨? 이 나름대로 또 종교가 생겨. 뭐라 그래 그러고 120년 뒤에 형인이 나타나요. 우리 종족을 다 구제하고 우리 종족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 이게 지금의 하늘이라면 이게 다음의 하늘을 그래서 이거를 견디게 만들어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면, 물론 뭐 하느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부처님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 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대가 축적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한 가지 에너지로만 살아가나? 아니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 다양한 욕구가 사주 어디에 숨어 있노?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면 이게 인간입니다. 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노란 옷, 검은 옷, 빨간 옷 입고 있지만 속을 디비면 생각이 노란 것만 있나? 아니단 말이야. 그 노란 거 안에 나무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개수라는 물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원래 노란 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미라는 흙이라는 걸 또 가슴을 까지 보니까 요놈이 들었다. 그 요놈이 들었다는 건 그 마음속에 그런 인자를 늘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욕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때에는 어떤 놈이 나와서 주도를 하고 어떤 놈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언제는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다가도 언제는 하던 공부도 때려치우고 싶고 언제는 이 사람 참 좋아서 형님 동생 하면서 끌안고 살다가 어느 날 또 결별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명을 뭐 예견해서 내가 뭐 도사가 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크기에 따라서 숙제도 다르고 저마다의 크기에 따라서 겪어야 될 산의 높이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평생에 산꼭대기 한 번 안 가보고도 죽을 수 있죠. 예? 근데 또 평생 산만 타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양화된 욕구들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또 상대방의 다양한 족구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가 읽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 에너지가 쓰일 대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시고 아울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음양이라는 공부와 오행이라는 공부에 들어가는데 한문의 글자가 두려우신 분 22자만 알면 됩니다. 22자만 22자가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임계까지 미리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 네이버에 천간 또는 12지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00번 쓰면 돼. 그 다음에 땅에는 또 뭐가 있어? 자, 추, 인, 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22자 정도 한문 안다고 해서 뭐 벼락 맞거나 할 일 없거든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감각으로 알면 되니까 요 22자는 좀 아셔야 되겠다. 이 공부는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떨 때 잘못 쓰냐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거는 무슨 자입니까? 이 콧구멍에 고다리 하나 남아있으면 이게 술이 돼버려요. 이게 없으면 무야. 근데 이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구분 못하는, 여태까지 구분 못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도구로 갖고 놀아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필요가 없었더라도, 이제 이 22자는 좀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응?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같이 해요. 이게 뭡니까? 인이. 띠로는 무슨 띠예요? 호레이. 호랑이라는 놈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들었을까? 무라는 무토의 에너지와 병하의 에너지와 간목의 에너지가 들었어. 요게 우리 몸에 오면 어디가 돼? 간담이 되죠? 간담이 되고, 아울러 심소장이 되고, 위장, 비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이게. 그래서, 이런 나무가 극이 당할 때, 내 몸 어디에 해가 오겠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호랑이라고 하는 게 띠에 올 수도 있고 월에 올 수도 있고 일에 올 수도 있고 시에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놈들의 속성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리는가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12개 이
천간에 있는 열자와 지지에 있는 12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어디까지 공부 다 한 거다? 반타작 끝난 거예요, 공부. 그 다음 저끼리 막 싸움 붙이면 돼. 붙어 먹는 놈. 이 글자가 묘해가지고 여기도 음양 있는 게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붙어 먹는 놈들이 있고 만나기만 만나면 싸우는 놈들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지지에는 두 개서만 붙어 먹는 거 말고 더 힘센 게 있어. 세 명이 한 목에 붙어 먹어. 응? 그리고 또 같은 방향끼리 붙어 먹고 내포된 에너지가 같은 놈끼리 붙어 먹고 어떤 놈들은 시작만 알리는 놈들이 있어. 봄의 시작이다 하고 말 타고 다니는 놈. 여름 시작이다 말 타고 다니는 놈. 가을의 시작이다 말 타고 다니는 놈. 겨울의 시작이다. 그게 인신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니까 그걸 역마라 그래요. 항상 새로운 걸 벌리는 걸 좋아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지지에 전부 다 인신사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개혁하자 바꾸자. 그 시절에는 그게 어울리고 지금 시절에는 어울릴까요? 무조건 때려 부사가 새로 하자 이러면 안 어울리겠죠. 그리고 그 양반 잘한 것 중에서 농촌을 때려 부사가 새 집 안 지었습니까? 근데 지금 멀쩡한 집을 부수자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시절마다 인연이 다르다. 시절마다 인연이 다르다. 그리고 좌오묘유라는 놈은 각 계절의 중앙에 있어서 자기 뺏기 몰라. 계절이 시작하는 에너지 인신사에 계절이 끝나는 에너지 진술충미. 그 글자 중앙에 있는 게 좌오묘유. 이거는 지 앞뒤로 봐도 전부 다 자기 계절뿐이거든. 자기가 대장이야. 남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좌오묘유는 내가 최고라 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 도화라 그래. 도화라고 일컫는 거야. 그게 내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도화의 에너지. 진술충미의 에너지는 재물의 창고가 되고 과거 회양적이고 그래서 사주에 진술충미가 많이 깔려있으면 어떻게? 종교인이나 사상가가 될 확률이 많아. 그리고 잘못 풀리면 어떻게 돼?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살아. 옛날에 내가 누군데. 그렇게 지지들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별화된 공부를 통해서 자신과 주위의 에너지들을 살펴볼 수 있고 아울러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주 명리학 그래서 사주를 갖고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거지만 한 가지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좋고 나쁜 사주는 따로 없다.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는 또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측은시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유 불쌍한 거. 내가 내를 볼 때 내 그걸 보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아유 불쌍한 거. 저 인간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자기를 불쌍할 줄 알아야 남도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잊지 않고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들은 어떻게 7시 반까지 모여지겠어요? 아니면 8시로 가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시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